거의 IMF 때부터니까 그때 생긴 빚 때문에 이제 평생 짐을 지고 살았다면 이번이 그 짐을 벗어던질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규모가 가장 큰 역대급 규모니까요. 자, 그러면 내 빚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 네, 반갑습니다.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연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113만 명의 빚을 소각하는 결정으로 많은 채무자들의 가슴이 설레었고, 이 소식을 저도 되게 발빠르게 전했었는데요. 시청자들이 댓글이나 상담 전화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변호사님, 진짜 제 빚도 없어지나요? 저 해당되나요? 뭐 7년만 버티면 되나요? 저는 6년인데 안 되나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이제 여쭤보셨었는데, 그때는 제가 시행 전에 시행 소식을 알려드린 거고, 그 뒤로 지금 한 2, 3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속도가 났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댓글로 이 제도 실효성 하나도 없다면서, 대부업체 채무는 안 된다면서요. 이거 어차피 1금융권에서 빌린 거 다 대부업체로 넘어가는데 이거 완전 퍼울뿐인 거 아니냐,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한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과연 어떻게 협상이 좀 잘 되었는지를 볼게요. 자, 그 새 도약기금이 이번에 3차로 연체채권을 매입하면서 무려 18만 명, 그러니까 113만 명 중에서 이미 한 50만 명 정도 된 것 같고, 18만 명의 빚 1조 4,700억 원을 탕감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확보한 채권만 무려 7조 7천억 원이고 수혜자만 60만 명에 달합니다.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혹시 내 이야기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제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또 한번 누가 대상인지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늘 이 영상은 팟캐스트처럼 좀 편하게 들어주시고, 내용은 어떤 강의보다 실질적일 거지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113만 명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뉴스 보시고 나도 해당이 될까? 113만 명 안에 해당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새 도약기금이 이번에 사들인 빚의 규모는 세 가지 조건이 붙어요. 첫 번째, 7년 이상 연체된 빚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좀비 채권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돈을 빌린 지 7년이 넘었고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거는 도저히 못 받는다라고 포기한 채권인데요. 근데 웃기잖아요. 포기했다고 하면서 이제 추심업체는 또 그걸 팔아넘기고, 업체는 또 그걸 또 한번 추심해보겠다고 독촉장을 보내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는데, 첫 번째 7년 이상 연체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심지어 대부업체 빚까지 포함됩니다. 기존에 1차 소각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대상자의 9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고 특히 60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빚의 규모가 좀 작았는데 3천만 원 이하가 80%를 넘었고 놀랍게도 20년에서 25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한 분들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7년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의 인생의 많은 기간을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 상태로 살고 계셨던 거죠. 제가 이 배드뱅크 제도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캠코에서 계속 하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소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오래전 실패로 생긴 빚 때문에, 이거 20에서 25년 정도면 이제 거의 IMF 때부터니까 그때 생긴 빚 때문에 이제 평생 짐을 지고 살았다면 이번이 그 짐을 벗어던질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규모가 가장 큰 역대급 규모니까요. 자, 그러면 뭐 조건이 된다고 치고 내 빚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 지난 영상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기사에 따르면 두 갈래로 나옵니다. 첫 번째 전체 소각인데요. 사회 취약계층은 즉시 바로 소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받는 중증 장애인분들, 보훈 대상자 중 생계지원 수급자분들은 바로 빚이 사라지고요. 두 번째 분들은 상환 능력을 심사를 하는데요. 법원의 개인 파산 수준으로 깐깐하게 본다고 해요. 사실은 법원보다 캠코가 정보가 더 많죠. 왜냐면 이제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낸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그게 부족하면 파산관제인이 추가 자료를 받는 방식인데, 캠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기관이니까 이분의 재산 상태를 다각도로 조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4만 원 이하이고 살고 있는 집이나 꼭 필요한 자산 외에 팔아서 빚 갚을 자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환 상태 그리고 재산 상태에 따라서 소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상환 능력이 아예 없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 빚을 대폭 깎아주는 채무 조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벌써 이제 3차 연체 채권을 매입하면서 이번에도 18만 명 정도의 빚 약 1조 4,700억 원을 탕감했다고 하는데요. 속도가 매우 빠르죠. 변호사님, 저는 대부업체나 농협 빚인데 이거 되나요? 농협이 이제 이금융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근데 대부업체가 협상을 할 것 같았거든요. 불만은 되게 많았어요. 정부가 이 채권을 5% 규모로 매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채권이면 500만 원에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업체는
이거를 5% 이내에 산 업체들도 있을 거고 10% 정도로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 8%로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5%로 합의를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집단 반발을 하긴 했었어요. 대부 업체도 금융기관이고 돈이 돌아야 되는데 아까 그 좀비 채권, 쓰레기 채권이 돼버리면 이 돈을 어차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0이다. 20에서 25년 동안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5%가 아니라 1%도 못 갚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사줄 때 빨리 이제 주는 게 사실 낫죠.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됐네요. 그 세도약기금이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에 10개사와 이미 협약을 맺었고 나머지도 계속 사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대부업체들의 경우에는 원하는 시기에 그래도 빚을 팔 수 있도록 유인책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기관에 팔고 싶을 때 팔아라 이렇게 이제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앞으로는 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같은 이런 상호금융권 빚도 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들인다고 하네요. 대부업체 빚 때문에 나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 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는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1월에 캠코에 따로 홈페이지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홈페이지가 열리면 자기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조회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조회를 해보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대부업체 이름이 메인 명단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로 조회도 할 수 있고 통지도 다 해주거든요. 당신 그 채권이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통지가 되니까요. 우편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 주소로 안 해놓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제 본인 집으로 통지를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또 우리 또 한국인들은 성질이 급하니까 이 그 홈페이지에서 빨리빨리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미 지난주부터 금융회사들도 채권 양도 예정 통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 채권을 원래 팔면 여러분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채권이 이제 팔릴 때마다 채권 양도 예정 통지라는 걸 보내거든요. 그게 원래 절차예요. 효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당신의 빚을 세도약기금으로 넘긴다라는 통지서를 이렇게 날리기 시작했는데 이걸 받았으면 당연히 대상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확실한 방법은 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이제 되는 거고 세도약기금 이전에 새출발 기금 얘기했잖아요. 그 두 개 절차가 좀 다르긴 한데 여기에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까지 이제 관심을 안 가져주셨는데 100만 명 이상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 막 난리가 나고 조회수도 되게 잘 나갔잖아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빚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조회수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절차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을 텐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빚이 한번 꼬이면 내 힘으로 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20년이나 묵은 빚을 이렇게 정리해주겠다고 판을 깔아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실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재산이 되게 많거나 채무가 5천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 이제 기간이 이제 7년이 안 되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실 텐데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탕감을 해주는 것 말고도 법원에서 하는 공적인 채무 조정 제도가 있잖아요. 개인회생도 있고 개인 파산도 있고 세출발기금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도 있고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탈출구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 사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소각시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사실 그 전에 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싶은 안타까움이 좀 있었는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회생파산연구소를 찾아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저희가 상담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문의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달에 세도약기금 홈페이지에 서비스가 오픈이 되니까 본인의 채무가 매입되었는지 심사 결과 소각 대상인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